너무 꼴보기 싫거든. 네, 1번부터 해요? 아니요? 누가 미쳤다고 1번부터 다 아니. 일단은 오늘 해설하는 거의 포인트는 3점짜리들에게 일단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리고 4점짜리들도 웬만한 거는 풀어는 드릴 거예요. 시간이 되는 한까지는. 알겠니? 그래서 4점짜리들도 시간이 되는 한까지는 풀어드릴 거고, 여기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9월 이후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9월 이후로 넘겨서 풀 수 있는 거. 왜냐면은 그거를 하려면 충분한 연습이 돼 있었을 때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13번, 14번 같은 거. 물론 13번 같은 경우는 그 교점 구하는 것만 잘할 수 있었으면 적분 쓰면 돼. 적분 쓰면 되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게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그거 소위 얘기하면 요즘 킬러라고 뭐 판단되는 문제잖아요. 15번 맞았어요. 그래서 15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이 세 문제가 마지막 관건입니다. 그래서 20, 21, 22인데 그 22가 약간 우리가 그동안에 15번으로 나왔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의 그 노가다를 통해가지고 수열의 규칙성 찾아내는 건데 그 규칙성을 이지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는 거라 그거는 충분한 연습이 좀 된 후에 할 거라서 9월 이후에 좀 그런 문제들을 그때마다 테마별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니? 시즌2, 시즌3에 그때 테마별로 가지고 와서 할 거고 그럼 일단 1교시는 뭐가 될 거냐면 그냥 바로 해설이 아니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EBS, 현우진 등등을 통해서 이미 보았던 총평을 좀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점 기준 등급컷입니다. 현재 6월 6일 기준인데 지금도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거의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거의 컷으로 확정될 것 같아요. 확정 1컷은 85점입니다. 미적분 1컷은 78, 그 다음 기하는 81점이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본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지방 공립대 정도로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4등급은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니?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시 말고 정시로 갈 때는 적어도 4등급은 받아야 지방 국립대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때 지방 국립대 기준으로 잡았을 때 확통은 53점, 미적분은 47점, 기하는 49점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표점이 지금 현재 만점 151점이죠. 쉬웠던 시험일까요? 어려웠던 시험일까요?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표점이 150점을 넘어가는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 근데 이번에 국어도 만점 표점이 몇 점이게요? 150. 딱 1점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의 만점의 표점 비율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던 그래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원과 수투 단원별로 출제 평형에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원입니다. 수원은요 지수와 로그가 이번에 좀 특이점이 커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2점짜리 항상 늘 나오던 1번 친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점짜리 그게 14번이죠. 로그의 성립.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그리고 여기 3점짜리는 내가 잘못 적은 건데 이거는 원래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그 방정식이 나왔으니까요. 그게 주관식 16번이죠. 그래서 로그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원래 여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점짜리. 이게 바로 12번이었습니다. 어때? 12번을 풀었을 때 12번은 사실 자유수리에서 내가 몇 번이고 좀 많이 연습을 시켰던 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야 된다 등등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주문을 시켰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시켰던 문제인데 어때? 좀 풀어봤습니까? 12번은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었을 법한 그런 문제고 그거는 교점 찾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점만 찾으면 되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삼각함수 그래프 이거 한 문제 나왔습니다. 20번이었고요. 20번이었고 생각보다 제일 거지 같았던 킬러라고 거의 분류가 되고 있죠.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웠고 삼각함수의 뜻과 성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각변환해서 푸는 문제 그게 바로 6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좀 편안하게 풀 수 있었을 거고 이번에 특이점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그동안 우리가 나왔던 형태랑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교과서의 형태를 착안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그동안은 도형을 던져주고 그 도형의 그림을 가지고 너네가 사인 법칙을 이용하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든 그림을 찾는 거를 요구를 했다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 식으로 줘놓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사인 법칙을 쓰는 게 맞을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 그것들을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서 어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착안해서 출제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뭐냐면 교과서만 풀 수 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 라는 거를 증명이라도 하듯 시험 문제를 그렇게 의도했다 라고 좀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서 한 문제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서 뭐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 8번이죠. 등비수열. 여기까지는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이 이번 두 문제가 나왔죠. 하나 시그마, 두 개 다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두 개 다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그 다음 마지막, 늘 얘기하는 22번이었죠. 원래 15번이었던 친구가 이번에 22번으로 가면서 전국 오답률 뒷장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최고 탑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최고 탑을 찍었던 그 문제까지 해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 단원, 즉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때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삼각함수 여기 3개 테마 있습니다. 즉 각 테마 하나씩 출제해서 총 3문제가 삼각함수에서 나왔으며 수열은 4문제가 나왔습니다. 즉 기존의 출제 기준은 다 유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배점별로 현황을 보게 된다면 수원에서 총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2점짜리 1문제, 3점짜리 5문제, 그리고 4점짜리 5문제에서 총 11문제가 됐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학투입니다. 수학투는 단원이 조금 더 많죠. 단원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출제 구성과 그 다음에 문항 분포는 수원이랑 똑같이 11문제,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5개, 4점짜리 5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보면 알겠지만은요. 함수 극한과 연속이 2문제, 그 다음에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총 5문제, 그리고 여기 있는 적분이 4문제 해서 총 이렇게 11문제를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극한이 워낙 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극한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줄였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디에 비중을 많이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분의 비중이 많이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적분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다 미분과 섞어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게 바로 15번입니다. 여기까지는요. 15번이 미분과 적분을 같이 좀 섞어가지고 활용을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15번 단독으로만 보면은 미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는요. 극한과 연속에서 늘 나오는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 도함수, 즉 다시 한번 미분법도 마찬가지 늘 나오던 것들이 나왔는데, 다만 여기는 접선의 방정식이 그동안 주어졌던 형태랑은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1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래프 가지고 근의 개수 찾아내는 거. 그거를 오랜만에 냈죠. 그게 바로 7번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7번 문제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나오던 친구가 나왔다. 솔직히 2.2번 틀린 인간들은 진짜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죠? 왜? 내가 바로 직전제 해준 거잖아, 이거. 그대로 해줬죠, 2번. 완전히 똑같은 거 나왔지. 나 이번에 나름 적중률 높았어. 인정하죠? 나 나름 적중률 좀 있었어. 그래서, 이거 틀리면 진짜 죽여야 돼. 이건 진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5번이었죠? 고배미분법 쓰는 거. 맞아요? 고배미분법인데 그것도 틀린 인간은 진짜 맞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단순하게 쓰는 것들 나왔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부정적분 단수하기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정적분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거 한 문제. 그리고 속도가 속도 위치 거리인데 얘가 3점 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주어졌던 형태랑은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오답률 탑5입니다. EBS에서 산출을 한 거고요. 물론 사이트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EBS가 그나마 제일 공식력이 높죠. 그래서 EBS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여기 적혀있는 오답률은요. 확률 같은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확률 같은 게 기준을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공통이기 때문에 다 똑같을 건데 순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첫 번째 5위는 몇 번이었냐면 12번. 그러니까 오답률 68.2%, 그러니까 약 30%가 맞췄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교점을 찾아 결국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문제, 그게 5위를 차지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4위로 출제가 된 건 19번. 3점짜리죠. 3점짜리가 오답률 탑5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처음이냐? 라고 얘기를 드린다면은, 물론 교과서에 있는 거라고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가지고 낸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가 그동안 연습했던 형태랑은 너무 달라요. 그쵸? 왜냐면 너네가 속도와 가속도, 위치와 거리 이런 걸 얘기할 때 웬만하면 다 연속함수를 줄 거고 식 하나만을 준 것만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그동안의 속도, 가속도 문제예요. 근데 얘는 함수를 쪼갰습니다. 물론 연속이긴 합니다. 둘이 연속이긴 한데 그래도 함수를 쪼개서 제시했다라는 거. 그게 그동안의 문제와는 차이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당황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위치, 거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엄밀한 정의를 가지고 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풀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푼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김없이 점수가 깎였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76%가 틀렸으니까.
176%가 틀렸기 때문에 많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오답률은요, 미적분, 기하, 확통, 선택자 모두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높은 거죠. 33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위가 외곽의 19번, 3위는 20번이었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뭔 말인지 모르죠? 20번은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주관식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결정적으로 시간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냥 마이너스 1과 0과 1 중에서 찍어.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0과 1 중에서 찍어놓고, 근데 둘 다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전문하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3위가 20번, 2위는 바로 21번 극대급수 최대 최소를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오답률 86.7%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대망의 오답률 1위는 몇 번이었냐면 22번이었습니다. 그럼 너네가 한번 맞춰볼래? 오답률은 몇 프로였을까요? 89.3. 틀렸습니다. 셋 다 틀렸어요. 1위는 22번 94.7%가 틀렸습니다. 5%가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맞춘 애들은 크게 두 부류인 거죠. 공부 뒤지게 잘하거나 아니면 운이 뒤지게 좋았거나. 그러니까 수능에서 끌어탔을 운을 여기다 끌어탔을 경우죠. 그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94.7%가 틀렸고 5.3%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전국 5.3%가 맞췄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은 15번이 항상 어렵지 않았던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동안 15번이었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 22번으로 갔기 때문에 그 22번의 밑값을 해야 돼. 그래서 그 22번의 밑값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 22번의 밑값, 다시 얘기하면은 킬러다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오답률 탑5가 나왔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6월 모의평가는 너네에게 좀 욕먹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우진 선생님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 출제 경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참 화려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출제 경향을 좀 보자면 첫 번째,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습니다. 이게 2024학년도 수능보다는 쉬웠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냐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얘는 사교육 경감이라는 목표는 확실하게 지켰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보다 킬러다, 너무 어렵다, 대학 과정을 끌었어야 된다라는 문제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근데 변별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감히 예측합니다. 이번 수능은 저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에서 이번에 좀 신유형이라고 나왔던 것들도 다 같이 그대로 출제가 될 거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난이도도 저거랑 전반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그 말은 곧 수능 수학은 안 하려면 확실하게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했다가는 다 무너지는 게 지금 중위권들의 등급컷이죠. 그러니까 어중간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수학은 미리 얘기를 하자면 한 번 우위를 점해놓으면, 특히 수능 수학은 마찬가지인데 한 번 우위를 점해놓으면요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을 좀 투자 좀 하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다른 과목은 등급 맞추기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은 등급 한 번 맞추기 편해요. 왜? 한 번 그 등급 나오면 그 등급이 다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가 전략 짤 때 수시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수능을 모지 못하는 세대는 맞잖아요. 지금 너네가. 06이라는 게. 그래서 06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걸 수능을 무시 못하는 세대는 맞기 때문에 그럼 하나는 적어도 잡아야 될 거란 말이야. 얘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잡아야 된다고. 그쵸? 그럼 그걸 무슨 과목으로 잡을 건지, 그럼 확실하게 그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과목들을 확실하게 잡는 게 필요하겠지.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탐구까지 모두 다 롤러코스터다, 등급이. 그러니까 쉬울 때는 확 올라갔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는 이번 시험의 점수가 확 떨어진다.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면 확실하게 그나마 롤러코스터가 저런 과목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게 다 애매모호하다 하면은 수학으로 잡으면 돼요. 왜? 수학이 생각보다 롤러코스터 등급이 나오진 않아요. 됐니? 여기까지였냐? 수학은 그나마 그 등급이 그나마 웬만하면 유지돼요.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학으로 좀 맞춰주면 좋겠고, 어차피 니네 최종 목표는 수능이에요. 그럼 수능에서 등급이 얼마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점수가 잘 나와서 표점이 높으면 되는 거죠. 그럼 표점이 높기 위해선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력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전 원점 문항은요, 웬만한 기본 문제입니다. 물론 단 19번은 제외이나 19번도 어떤 문제집에는 다루긴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9번도
통해서 어떤 문제집은 근데 그게 대부분의 문제집은 안 다룬다는 게 문제였지 다른 문제집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19번은 제외였습니다만 19번은 제외로 나머지는 다 그냥 기본 문제였습니다. 즉 웬만하면 틀리면 안 됐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번 제외하고는. 3번은 4점의 특징입니다. 4점은 교과서에 배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미분법이 더 그랬는데요. 교과서에서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정의하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죠. 맞아요? 그럼 그 활용된 거를 가지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계속 끊임없이 질문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공식으로만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편법 같은 공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어떤 x 제곱에 대한 거, 즉 2차 함수에 대한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단 말이야. 뭐 6분의 1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걸로만 풀려고 했던 학생들은 오히려 더 안 풀렸던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념을 정확하게 배워놓고 그 개념에 입각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공부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해서 얘가 왜 이런 답이 나오는가라는 거를 연구했던 학생들은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었을 거고요. 공식으로만 공부를 해서 이거는 이 공식에만 적용하면 돼, 저건 저 공식에만 적용하면 돼 이렇게 공부했던 학생들은요 여기서 다 무너졌던 셈입니다. 이거는 아마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조가 바뀌진 않을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제발 명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연계 체감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특히 수능 특강이고요. 이번에 수능 완성은 출제가 안 됐으니까 수능 특강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특강 체감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거예요. 한 번 출제된 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번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 거는 실제 수능에서 단 한 번도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즌3 과정에서는요, 파이널 모의고사를 하는데 그 파이널 모의고사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수능 특강에 있는 핵심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수능 완성은 어차피 시즌2 때 내가 다 다룬다 그랬고요. 맞아요? 전 문제를 다 다룰 거고요. 수능 특강은 내가 일부 중에 이제 전 문제를 안 다루고 있었습니다. 왜냐? 어려워요, 생각보다. 수능 특강 수원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어서 내가 일부러 안 다루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시즌3 때는 다뤄드릴 겁니다. 단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선택해서 선별해서 얘는 연계 가능성이 있다 싶은 것들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에요. 계산이 더러웠습니다. 특히 4점짜리들이요. 4점짜리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 나는 물론 시간 100번 안 주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었지. 나도 100분 안에 풀으려고 했었으면 나도 장담 못해요. 내가 몇 점 받을지.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엄청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푸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점, 3점은 확실하게 먼저 다 풀어버리고 그걸 적어도 30분 안에 다 푼다는 마인드로 푸세요. 왜? 2점, 3점은 다 기본 문제로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방금방 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점 문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많아봤자 10문제인데. 맞아요? 10문제, 12문제 이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러면은 먼저 푸세요. 그럼 남은 거 4점들이 남아요. 그럼 4점들을 마지막으로 풀면 된다는 겁니다. 4점들의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푸는 게 지금은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네가 해봐서 알겠지만 9번은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10번, 11번부터는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풀이 시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다 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4점들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150일 정도 남았을 텐데 151, 141 정도가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요 160이 남았냐? 156일 남았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남았는데 그럼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어려운 감정, 쉬운 사점.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어삼시사라고 할게요. 그 유형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 중에서도 4점짜리들이 지금 현재 잔잔바리로 어려워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잔잔바리로 어려운데 이 잔잔바리로 어려운 것들의 8, 90%는 저기 있는 쉬운 4점 문제들을 연습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나마 너네한테 다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 3점짜리들의 비율보다 4점짜리들의 연계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몇 문제가 연계가 안 되기는 하지만 왜냐면은 선택 과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50%의 연계율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50%를 맞춘다는 건 15문제를 지금 현재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만 출제를 하라는 건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확통해서 한 3, 4문제를 주죠. 그럼 한 10문제 안 포기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0문제 안쪽에서 공통을 출제를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교재가 두 권이에요. 근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비스무리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수능 완성이 수능 특강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9월 되면 수능 완성의 연결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삼시가 즉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걔네들이 다 연계하거든. 연계해서 웬만하면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접해보고,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이게 있어요. 해봤다, 안 해봤다가 생각보다 셉니다. 한번 니들이 고민해서 풀었다. 그냥 남들이 해주는 거 주워 먹었다. 이게 엄청나게 센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 1월 달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해준 거 제발 복습 좀 하라고. 그쵸? 해준 거 그냥 내가 해줬다 땡 이게 아니라 그것도 같이 복습을 해서 보라고 했던 문제들. 그것도 같이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여기 첫 번째 1번은 마무리 짓고요. 2번. 2점, 3점 문항에 대한 난이도는요. 자릿수리 기출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릿수리 기출을 활용하셔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분명히 틀린 게 있었을 겁니다. 2점과 3점, 특히 3번 틀렸다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3번은 자릿수리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수원에 그대로 있었던 문제예요. 3번은 틀린 인간들은요. 만약에 그게 틀렸다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계산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진짜 개념이 부족했거나. 근데 만약에 후자라면, 만약에 내가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다면 개념서를 이용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2학년 때 개념서가 있었습니다. 개념책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지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책을 가지고 복습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개념 원리라든가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한 권을 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념이 몰라서 틀린 경우라면, 물론 계산에서 틀린 경우라면 자릿수리 기출로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단순히 공식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 습관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즉 사실은 수능 수학은요, 학교 내신과는 다릅니다. 학교 내신도 요즘 다 수능 수학처럼 흘러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내신은 내신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외워놓으면 시간 좀 줄일 수 있어. 이게 좀 있는데 수능 수학은 그런 게 요즘은 다 사라졌습니다. 특히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 첫 시험에서 완전히 제외됐죠. 그게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꽁꽁 숨겨놓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포장을 열심히 다 풀어가지고 아 이건 이거였어 라는 거를 찾아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시간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특히 4점짜리들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고민하는 그 순간순간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여러분들께 되고 그런 게 쌓이면 그때부터 그 등급은 안 무너져요. 4점짜리에서. 알겠니? 내가 시간 좀 오래 걸리더라도 좀 하세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내 핵심 문항 곧 드릴 겁니다. 시즌2 시즌3 할 때 드릴 겁니다. 이건 풀어보세요. 제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변형 문제도 같이 드릴 겁니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 문제를 풀이 시간을 제발 좀 정해보세요. 2점 3점짜리들은요. 몇 분이면 충분하냐면 2분. 2분 안에 풀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세요.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은요. 4점짜리들은 적어도 시간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지 마세요. 왜냐면 고민하는 습관을 처음엔 길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재지 말다가 점점 좀 한 바퀴를 돌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수험식대로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시간을 재세요. 시간은 이렇게 되면 좋아요. 10분, 8분, 5분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러다가 점점 점차 시간에 맞춰서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10월달이죠. 다음 10월달에 4점짜리 한 문제에 주는 문제들은 웬만하면은 5분 안에 풀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0월달까지는 그렇게 좀 연습을 해서 시간을 점점 줄이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총평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은 이 정도로만 좀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괜찮았나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PPT 필요하면 얘기해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총평 부분만 해가지고 필요하면 올려드릴 테니까,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왜 릴스 안 올라가? 릴스 1분로 제한돼. 릴스였나, 쇼츠였나가. 그치, 1분제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이걸로 한 거 보면은, 내가 지금 이걸로 24분 했었거든? 절대 안 올라가. 싫어, 귀찮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왔을 때, 니들이 만들든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 그럼 3점짜리들을 먼저 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하다가 쉴 겁니다. 그리고 3점짜리도
쉬운 거, 누가 봐도 얘는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은 안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번, 2번 같은 문제들은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틀리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냥 진짜 죽어야 돼, 이거는 진짜. 1번, 2번 틀렸다 죽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그럼 1번, 2번은 진짜 아무도 안 틀렸으니까. 물론, 걔네들은 정답률이 100%가 100%가 아니고, 아니야. 정답률이 97%예요. 그럼 3%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가 되지 말라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항목에 3%가 되지 마. 그럼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5까지 갔을 때 AK 더하기 1이 9. 그리고 여기는 A6가 4라고 되었을 때 여기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6까지 AK를 구하라는 게 여기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시그마의 정의를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시그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안 적어도 돼. 아는 사람들은 안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만 적으시면 돼요. 그때 시그마의 정의, 즉 나한테 주어진 여기 같이 한번 봐봐. K가 1에서부터 N까지 줬을 때 우리 여기 AK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제 몇 항부터 제 몇 항까지 싹 다 더한 거라고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까? 그치, 얘는 제 1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더해요. 그러면 여기는 N-1항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지막 제 N항까지 싹 다 더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여기는 제 1항에서부터 여기 있는 제 N-1항까지는 시그마를 다시 한 번 더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시그마로 표현해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바꿔보게 되면 시그마. 그래서 얘가 그래서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만 가면 된다라는 걸로 잡아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얘가 그렇지, 얘가 그래서 N-1까지 갔을 때 그 AK에 우린 지금부터 누구를 더해주면 되냐면 여기는 제 끝합 AN을 더해주면 돼 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의 뜻은 이렇게 부분 시그마와 나머지 이렇게 써줘도 문제 없다는 소리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했을 때 우린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해보세요. 같이 봐봐. 야, 어차피 푼 거잖아. 뭘 다시 풀고 있어. 어차피 푼 거잖아. 이거 봐. 해설할 땐 해. 해설할 땐 다시 봐. 그럼 이거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시그마 얘네들은요 서로에게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성질에 의해서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풀어주게 되면 따라서 우리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5까지 갔을 때 AK가 뭔지 나오게 되겠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몇을 더한 게 9라고 얘기를 하니까 땡. 그치. 여기 시그마를 줘야 되니까 1 곱하기 5에서 5가 되겠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5를 더한 게 9.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럼 얘 하나만 찾아주면 돼요. 얘가 그럼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까? 그치. 얘가 그래서, 즉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4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면 우리가 원했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6까지의 AK를 5까지의 합과 A6의 합 이렇게 잡아줘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용해서 나는 따라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6까지로 갔을 때 그 AK는 결국 나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5까지 갔을 때 그 AK와 여기는 A6를 더하는 것이랑 같다. 즉 몇 더하기 몇 해주면 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골라주면 된다? 정답은 3번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도 있었어야 돼. 이거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4번 틀린 인간 손들어봐. 그치,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틀리면 죽어야 된다 투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잘했어. 이거 틀리면 죽어야 된다 투죠, 이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얘기해봐. 우극한 먼저 찾아보세요. 우극한은 뭐야? 영의 우극한 누구야? 2를 자극하는 2를 자극한 뭐야, 주연이? 1이죠. 그러면 여기 2 더하기 1하면 되잖아. 정답 몇?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리고 여기 5번은 내가 굳이 고배 민법인데 이런 거 내가 해줄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6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삼각함수의 성질이었죠. 단 쉽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너는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미적분의 미수인데? 잘났다. 그러니까 이거 풀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세타를 처리하는 건 나중 문제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세타를 나중에 처리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뭐부터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각단원. 즉 여기 있는 요 사인에 대한 각단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 밑줄 그어놓고. 그럼 나는 지금부터 제 각단원 할 건데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물어볼 거예요. 얘는 사실상 두 개의 각단원이 섞여있는 형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 뭐부터 하겠느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던질게요. 퀘스천 하나만 던질게요. 여기서는 뭐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몇 상은 땡. 아닌데? 그렇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타는 마지막에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마지막에 판단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세타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2분의 파이를 90으로 바꾼다? 이러면 다 틀렸을 겁니다. 왜? 얘는 2분의 파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딱 보여주게 된다면 얘는 그래서 사인 바꾸면 얘가 그래서 둘의 자리 바꾸는 건 가능하죠. 그럼 얘가 현재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우린 또 뭐 할 수 있냐면 얘를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어요.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다시 묶게 되니까 따라서 나는 여기 얘를 마이너스로 다시 묶어. 그럼 얘가 현재 마이너스에 우리는 여기 괄호 안에 그래서 얘가 현재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때 우린 여기 있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나중 문제고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부터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얘를 외곽으로 간주하죠. 그럼 외곽으로 간주했을 때 마이너스는 4사분면 쪽으로 내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1사분면 쪽으로 올리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요? 그치? 마이너스는 식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소리니까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간다. 즉 다시 하면 4사분면 쪽으로 내리겠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죠. 그럼 4사분면을 내렸을 때 L사인은 플러스니까요?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얘가 결국 마이너스 코사인을 그래서 뭐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 있냐면 요렇게 얘가 그래서 1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이것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뭘 처리해주는 게 되냐면 저기는 2분의 파이 즉 저기에서 이제 90도를 바꿔주는 게 그 다음 내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90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90도 기준으로 얘는 세타만큼 뺀 겁니다. 즉 외곽만큼 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1사분면 쪽으로 갑니까? 2사분면 쪽으로 갑니까? 그치? 90도에서 외곽만큼 빼면은 1사분면 쪽으로 가죠. 맞습니까? 그럼 1사분면 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코사인의 보호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데 90도 기준이면 코사인은 뭐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인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유지된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를 구해달라는 게 여기 문제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몇 분의 몇이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요? 내가 이거를 코사인으로 바꾸는 아주 미친 짓을 먼저 했네요.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사인을 먼저 쓰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결국 5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니까요. 그치? 얘가 현재 5분의 3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해버릴 수가 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되기 때문에요. 그치?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이걸 가지고 사인 세타 구해버릴 수 있습니다.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럼 이거 직각삼각형 구해버려서 찾아버리면 되니까 여기에서 5 그리고 밑변이 3이니까 여기 있는 높이는 몇이 된다는 것까지 찾을 수 있게 되므로 높이가 4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얘 사인을 구하게 되면 얘가 일단 몇 분의 몇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 부호를 일단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치 5분의 4죠. 근데 이제부터 세타 판단해야 되죠. 그때 여기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이거에 의해서 보면 알겠지만 제 몇 사분면의 각? 얘가 3, 4분면의 각. 그러니까 3, 4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다는 게 정답.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된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문제가 여기 6번이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7번도 마찬가지 우리가 밑줄 그어줄 포인트가 있는데 그 밑줄 그어줄 포인트가 뭐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지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거는 얘기해줄게. 내가 아직 리뷰는 안 해줬어. 이게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알겠니? 그래서 얘가 현재 기말고사 끝나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문제 딱 보는 순간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방정식 2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에 일단 밑줄 그렇죠. 여기 밑줄 하거나 얘가 현재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현재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냐면은 2 그러니까 나는 실근의 개수가 2개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같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을 거야. 근데 이거를 뭐를 이용해서 찾는 거를 보여줄 거냐면 판별식 쓰지 않고 찾는 방법 보여줄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때 그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사실상 그래프를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지? 왜냐? 우리 1학년 때도 배웠고 수투할 때 이미 한번 배웠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곡선이 이렇게 하나 주어집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곡선이 하나 주어졌을 때 그 곡선과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직선이 생길 겁니다. 그때 그 직선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얘네 둘의 모의 개수를 세는 게 실근의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치,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잡아주세요.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사실상 뭐를 찾으면 되냐면은 그 곡선과 직선이 있을 건데 그 곡선과 하나의 직선에 결국 뭐를 구해주시면 되냐면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점의 개수를 세면 우린 지금부터 실근의 개수가 나온다. 이 정도는 이미 다 알 수 있는 사실인 거야. 몰랐으면 좀 적어놔. 알았으면 안 적어도 되겠구나.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알았어? 오, 짱.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거 봤을 때 K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왼쪽 게 완벽한 3차함수 그래프가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K를 옮겨서 나는 여기는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가 결국 마이너스 K다. 나는 요 식을 만들었을 때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이미 보여요. 우리는 지금부터 얘는 직선일 거고 얘가 3차함수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 질문 던질 건 이거야. 이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것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건 극대극소죠.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의 뭐를 찾을 거냐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극대극소 찾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찾을 겁니다. 이거 지금 미적분에서 얘기하는 변곡점 아니기 때문에 극대극소로만 얘기를 하자면 극대극소는 사실상 미분 한 번만 하면 되죠. 이계도함수까지 구할 필요 없죠. 그쵸? 그때 그 미분 한 번 값이 결국 뭐가 되는 것만 찾아주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극대극소 찾으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fx로 잡았을 때 쟤를 한 번 미분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미분해서 우리는 f'x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거, 즉 얘가 현재 여기 있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를 만들어요. 얘가 몇 되는 순간을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얘가 현재 0 되는 순간을 찾으세요.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0 만들어주는 x값 두 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 3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그래서 0이다. 이걸 풀어주면 되고 얘를 인수분해 하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게 되니까 얘가 그래서 뭐 곱하기 뭐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요. 그치, x-3과 x 더하기 1 얘네들을 곱한 게 0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x값 두 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가 뭐 아니면 뭐가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줄 수가 있게 되므로 그치, 마이너스 1 아니면 3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므로 결국은 얘가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앞에 게 극대죠. 왜? 우리 최고차가 양수면 웬만하면 극대가 먼저 나온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대충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 정도까지 잡아줄 수 있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가 현재 몇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얘가 그래서 몇이 된 거니까 3이 된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줬고 우리는 이제부터 필요했던 건 여기 있는 실제. 그래서 나는 여기 극대값의 좌표가 그래서 뭐고 여기 있는 극소값의 좌표가 무엇인지 찾아주는 거. 여기까지만 가주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에다가 대입하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몇이 되겠습니까? 저기 x제곱에 마이너스 1 싹 다 집어넣으면 뭐 돼요? 마이너스 나와?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거다 집어넣으면 얘가 플러스 몇 나오냐? 얘가 플러스 5 나오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3 집어넣으면 저기에 그대로 3 집어넣어보세요.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7이라고? 27 나오지 않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7 여기까지 찾아주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때 지금부터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직선 즉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k라는 이 직선을 그릴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직선은 어차피 하나만 지나면 되니까 상 이거죠. 근데 나는 지금부터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2개가 된다고 그랬대요. 그럼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사실 얘기하면 얘는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찾았을 때 그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치?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가 우린 지금부터 2개가 된다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교점이 2개가 되도록 나는 지금부터 선을 긋기만 하면은 완성이다.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두 개가 되도록 선을 긋는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일단은 어디랑 어디에 그어야지 우리는 극대극소가 딱, 아니, 교점의 개수가 딱 두 개가 된다는 걸 찾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치, 여기 있는 극대점에 그래서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하나, 그래서 극대점에 이렇게 그려지고 또 어디로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극소화되는 여기는 똑같이 또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K값 될 수 있는 게 두 개다. 이 정도는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 K값 두 개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우린 잘 봐야 돼.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K였어요. 됐나요? 그때 첫 번째 그 마이너스 K가 몇이 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치, 마이너스 K가 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K가 또 몇 도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치, 마이너스 27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K의 입장으로 보면 K는 그래서 뭐 아니면 뭐가 된다는 것도 찾을 수가 있대요. 그치, 마이너스 5가 되든가 아니면 몇이 되든가 27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을 싹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을 더하세요. 정답해서 몇이 되겠습니까? 그치, 정답은 그래서 누가 26이면 22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정답 몇 번 골라주면 된다라는 거? 그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나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이지하자 아니면 하드하다. 여기서 솔직히 이지하기 때문에 그럼 얘도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할만하시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얘네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생각보다 왜 이렇게 빠르지? 어? 뭐가? 그니까 왜 이렇게 빠르지? 뭐래?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 아니 지금 이거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남았고 슬라이드는 지금 이거 포함해서 11개 남았어. 슬라이드가 몇 개 없어 지금. 지금 저쪽 학원은 아마 이거하고 주관식 몇 개 하고 하면 딱 그때 한 1시간에 20분인가 그때를 썼는데 너네는 지금 걔네보다 지금 시간이 엄청 빨라. 걔네 지금 이거 나갈 때 한 50 몇 분 썼었거든 그때는. 똑같은데? 그날도 목요일날 했으니까 얘는 이거 다 풀고 한 건데? 어? 뭐 그렇긴 한데 왜? 자, 여기 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쉬워요. 근데 이거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한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몇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잡아주면서 가자라는 것까지만 보자면 일단 첫 번째, AN은 일단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인데 잘 봐. 우린 지금 또 여기 밑줄 칠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즉 A1, A2를 곱한 게 현재 0보다 크다 아니면 작다? 작다. 저거 해석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더 볼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A1과 A2를 곱해요. 그럼 얘네들은 다 일반항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으로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반항으로 나눠서 봐준다면 여기 얘가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즉 얘가 첫째 항은 그냥 A일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A2는 첫째 항에다가 뭐를 곱한 것이 되니까 R을 곱한 것이 되니까 그럼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합쳐지게 된다면 얘가 결국 A제곱의 R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결국 0보다 뭐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냐면 작았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지금부터 얘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때 얘를 판단할 때 그럼 내가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R이 음수여야 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서 그럼 첫째 항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그렇지. 쟤는 일단 첫째 항은 현재 저 조건으로만 봤을 때는 첫째 항의 조건은 몰라요. 네? 제곱은 어차피 양수라는 보장을 받아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곱은 어차피 양수라는 보장을 받기 때문에 쟤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단 우리는 여기 얘가 음수가 된다라는 건 둘의 부호가 완벽하게 반대가 돼야 되죠. 즉 나는 여기 있는 A제곱이 어차피 양수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나는 여기 있는 공비는 반대로 음수가 돼야 돼 라는 이거를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일단 뽑아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뭐부터 이제 그러면 차차작 가면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그냥 하나하나 다 가면 되는데 우리는 A6를 좀 나중에 쓸게요. 왜? 이건 석장도 나오고 공비도 나오는 좀 복잡한 식이죠. 하지만 얘는 알아. 얘는요.
그냥 일반항으로 쓰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묶이는 게 더 생긴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바로 뭐를 할 거냐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2에 A8 여기 먼저 쓰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3에 A7을 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A8이 결국 AR 몇 제곱이 된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 얘가 현재 A의 7제곱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거기서 우리는 3A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거기 아래 몇 제곱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 얘가 현재 아래 6제곱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A7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묶어주게 된다면, 따라서 나는 지금 딱 AR 6제곱으로 묶어버려도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AR 6제곱으로 묶어버리고, 거기에 우리는, 그럼 여기서는 2랑 공비 하나 남았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3을 빼준 거.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는데, 그때 얘가 몇이 되었다라는 거 잡아주면 되냐면, 제가 현재 오른쪽에 있는 숫자, 그래, 네가 30인데요. 이거 잡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 던질 건 그럼 이거예요. 여기서 또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누구 바꿀 수 있나요? 그쵸. 왜? 우린 여기는 A6라는 걸 이때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럼 A6는 얘가 AR 몇 제곱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 얘가 현재 AR 5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AR6를 나는 지금부터 AR5에다가 공비 하나 더 곱한 거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야? 문자 확 줄어들면서 공비에 대한 식밖에 안 나와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풀어주게 되니까,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AR 5제곱, 즉 여기가 16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16 아래, 나는 여기는 ER-3을 해. 얘가 결국 몇이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얘가 바로 32가 된다. 그럼 양변을 일단 뭐로 나눠버릴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16으로 나눠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ER 제곱 마이너스 3R, 그럼 16 나누면 2가 됐죠. 그럼 얘가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그래서 0이 된다라는 조건까지 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부터 인수분해 하면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공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R-2랑 2R 더하기 1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게 0이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공비 두 개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비는 그래서 몇이 된다라는 거? 그렇지. 첫 번째 공비는 그래서 2,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비는 그래서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됐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아까 잡았죠? 공비는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누구는 탈락이다 그러니까 2는 그래서 탈락이다. 그래서 나는 얘 혼자만 되면 된다. 이거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세 번째 여기 있는 A6를 이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6는 나중에 가서 써야 돼. 왜? 이건 단서의 첫째 항을 찾는 농도에 불과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저기 있는 A6를 이용할 거야. 그럼 얘가 현재 첫째 항에다가 공비 5제곱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첫째 항은 뭔지 몰라도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몇 제곱을 하는 것이라고 잡아주면 되니까 5제곱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첫째 항에다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마이너스 몇 분의 몇에 A가 된다는 것도 잡아줄 수 있게 되고요. 32분의 1의 A가 되었지. 맞아요? 그때 얘가 현재 몇이 되었다는 걸 잡아주면 되니까. 얘가 현재 16이래요. 그러면은 A 찾아봐. 그럼 A가 마이너스 2에 몇 제곱이 됩니까? 그걸 하지 말고 거듭적으로 바꿔봐. 16은 2에 몇 제곱? 4제곱? 32는 2에? 2에 5제곱.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면 2에 9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12, 즉 얘가 마이너스 2에 9제곱이죠. 이거 보여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린 첫째 항까지 나왔죠. 그럼 난 사실이면 저기 있는 A9랑 A11도 구할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에 A9랑 A11을 가해서 더한 게 뭐야? 이거를 지금부터 찾을 겁니다. 그럼 A9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우리는 몇 제곱이 되는 거냐면 8제곱.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을 한 것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10제곱 한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째 항이 아까 잡았다시피 마이너스 2의 9제곱이죠. 거기에 공비 8제곱. 즉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즉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을 8제곱 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첫째 항이 아까 잡았다시피 마이너스 2의 9제곱. 거기에 우리는 마찬가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10제곱. 이것까지 싹 다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됐고 얘네들은 거듭제곱 때문에 플러스가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다시 한 번 더 계산하면은 지금부터 되게 쉬워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중. 이거 더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A, 결국 2의 1제곱이 될 거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얘는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다시 한 번 더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결국 얘는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을 계산해 준 게 정답이 되니까 그치? 얘가 결국 2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하시면 답 나오게 됩니다. 정답표에서 마이너스 2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치?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이게 결국 답이야. 정답표에서 몇 번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정답표에서 1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에서 조금 배를 꼬긴 했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꼰 건 아니에요. 3점짜리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어야 된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면서 다음 거 우리는 그럼 이제 주관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이게 어려웠다고? 16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1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쉬웠어요. 이거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잘 봐. 자,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거 로그 방정식이지. 그럼 내가 맨날 얘기했지.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웬만하면 로그는 로그끼리 다 일단 뭐 해주는 게 좋다? 합쳐주는 게 좋다. 다시 하면 로그는 로그 있는 애들끼리 그냥 옮겨주는 게 좋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요. 저기 있는 로그 밑에 다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로그의 밑에 똑같이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바로 뭐 할 거냐면 그래 나는 지금부터 결심해서 로그 밑에 맞출 거야. 빠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로그 1을 동일할게요. 그럼 얘가 로그 2분의 1은요. 바꾸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치 마이너스 로그 2에 결국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로그는 로그끼리 로그가 없는 거 로그가 없는 것들끼리 다시 몰아주면 되겠지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대로 이항을 해주게 된다면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로그 2에 x 더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2에 우리는 x 마이너스 3을 한 게 얘가 결국 넘어가서 5가 된다는 거. 그럼 5도 로그로 돌리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5도 로그로 돌리면 얘는 로그 2에 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의 5제곱. 그러니까 몇? 그치 얘가 32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고 얘네들 나중에 합치면 되는데 그 전에 잠깐 방정식도 마찬가지, 부등식도 마찬가지. 우리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즉 로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풀 때는 항상 뭐랑 뭐의 범위를 찾아주는 게 제일 먼저 급선무를 해야 될 작업이라고요? 정역? 근데 정역이라고 얘기해주지만 그 밑 것도 진수. 그러니까 밑과 진수의 범위를 찾아주는 게 포인트죠. 근데 어차피 밑은 다 만족했으니까 사실상 우리는 뭐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여기서 생각해주면 돼요. 그치 여기 있는 진수 즉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3의 범위를 같이 만족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스톱이에요. 바로 뭐가 스톱이냐면 여기서는 항상 잊지 마. 바로 뭐냐면 진수의 범위 찾아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제 로그 진수의 범위 찾을 겁니다. 그럼 다시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취향이 x 더하기 1 0보다 어때야 돼? 그러니까 그치 0보다 커야 되고 탁보니 x 마이너스 3도 마찬가지 0보다 어때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그럼 얘네들을 공통범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위에 거 풀어주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두 번째 거 풀어주면 x가 3보다 크다니까 결론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 뭐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항상 깔고 가야 돼. 그래 얘 조건은 깔고 가셔야 돼요. 즉 저거 붙이고 갔다가 나가리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합쳐보세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요걸 풀 겁니다. 그러면 얘네 로그 더하기죠. 미츠 같은 애들끼리 더한다는 거 진수들끼리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치 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곱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로그 2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여기가 현재 로그 2에 30이다 라고 했을 때 어차피 미층 맞췄죠. 그러니까 누구만 같으면 이제 끝난다는 소리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만 맞추면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결국 여기 오른쪽에 있는 30이랑 같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따라서 therefore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x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을 곱할 거야. 얘가 현재 32가 됩니다.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정리하면 맞아? 마이너스 2x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그러면은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 마이너스 7과 그 다음에 x 더하기 5가 그래서 0.
따라서 우리는 어차피 3보다 큰 거 하나만 찾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큰 x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에서 뭐가 된다라는 거? 그렇지, 정답은 7이다. 이것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끝. 이런 내용이고. 맞아, 여기까지는요? 잘났다.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17번도 솔직히 개 쉬웠죠. 이거 단순하게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이거 정적분, 부정적분. 이거 부정적분이에요. 함수 찾는 거니까. 맞아, 여기까지는요? 내가 눈에 얘기했죠. 함수 찾는 거는 부정적분 아니면 정적분이다. 함수를 찾는 건 부정적분이다. 값을 찾는 건 부정적분이다, 정적분이다. 값을 찾는 게 정적분이다. 이 둘을 항상 비교하고 보시라 그랬습니다.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얘 부정적분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나는 여기는 f'x가 주어졌을 때 f'x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fx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f'x를 가지고 fx 만들려면 제 그냥 인테그를 딱 씌우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즉 나는 여기는 6x 제곱 더하기 2를 나는 지금부터 x에 대해서 그냥 적분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해봐! 그럼 뭐 돼요? 얘 몇 x? 어떻게 돼? 그치, 2x 세제곱 더하기 그치, 2x 그리고 항상 잊지 마라. 누가 붙는다는 거. 그치, 적분함수 c가 항상 붙는다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c 찾으라고 우리는 f0 알려준 거야. f0 몇이래? 3. 그러니까 여기 적분함수 c가 그래서 뭐가 됐대? 그래, 여기가 그래서 3이래.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오, 내가 현재 fx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fx라고 잡았을 때 우리 x 대신에 몇 집어넣어주게 정답? 넣어봐. 정답 몇 나와요? 그러니까, 그치, 그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18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땠습니까? 자, K를 왜 찾지? 그치? 우리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을 쓰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저거 시그마, 일단은 뭐 해주는 게 첫 번째 할 일? 나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시그마 일단 넣게 되면서 따라서 나는 일단 시그마, 나는 K가 1에서부터 우리는 9까지 갔을 때 여기는 AK 제곱에서 마이너스 10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우리는 9까지 갔을 때 K다. 이걸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는 또 앞으로 뺄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A를 앞으로 빼서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A를 앞으로 빼니까 나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9까지 갔을 때 여기는 K제곱 거기서 마이너스 10에 우리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9까지 갔을 때 K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했을 때 얘가 이제 바뀔 거죠. 그럼 얘가 현재 뭐로 바뀌게 되니까 몇 분의 얘가 몇 분의야? 그치, 얘가 현재 6분의 뭐 곱하기 뭐가 돼요? 그치, 9 곱하기 10 곱하기 얘 2배의 1을 한 19까지 되겠죠. 이거랑 잘났다. 그 다음에 얘는요, 계산하면 얘는 2분의 뭐 곱하기 뭐가 되니까? 그치, 2분의 9 곱하기 10이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면은 요거는 얘만 요 자체로 약분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얘가 3 그럼 얘가 그래서 몇이 될 거라는 것도 알게 될 거냐면은 5가 되겠다. 이 정도는 보이게 되겠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3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19까지 한 거에 우리는 A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 정도는 뭐 계산해봐. 그럼 얘는 얼마 나오냐? 얘는 45에 10을 곱한 거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450을 빼는 것이 되겠죠? 맞아요? 얘를 뺀 게 결국 몇이 되었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부분? 그치, 120이 되는 부분. 그러면은 따라서 우리는요, 나 저거 일부러 계산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3 곱하기 5 곱하기 A에, 여기는 19에 A를 곱해주면 되겠지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19에 우리는 A를 곱해준 게, 채 넘어가게 되면 얘가 그래서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돼요. 500? 70이야? 더하는 거잖아. 그쵸? 야, 그리고 빼면 330이 나와야지. 왜 530이 나와? 잘났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A를 구하면 되죠. 그럼 A는 3 곱하기 5 곱하기 19분의 얘가 현재 57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570은 일단 19로 나눌 수가 있대, 없대? 있어. 그럼 얘 약분하면 얘가 분자가 몇이래요? 30. 그러면 얘 또 약분돼서 6, 얘 또 약분돼서 얘가 2예요. A 구하라고 했지 정답 2예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응, 이렇게 찾는 문제고요. 됐나요? 왜? 주연이 뭐 이상해?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자 응? 뭔 다음 시간에? 지금도? 지금? 뭐 상관없으면 자 이제 오답을 딱 보죠? 얘는 쉬는 시간 좀 갖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쉬는 시간 좀 갖고 합시다. 그래서 딱 9시 5분까지 쉬고 9시 5분에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